할렐루야!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잘 듣고 오셨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구호 하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합시다. 제가 give up 하면 여러분이 giving up 하는 거예요. give up이 뭐죠? 네, 포기하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제가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Give up, giving up. 자, 그럼 첫 번째 단원 1, 수와 연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의 성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공부할 때 제목부터 봐야 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연습을 해야 여러분의 오랫동안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 오늘은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개념은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자, 여러분 소수와 합성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 먼저는 우리 소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수점이 있는 수와는 다른 소수예요. 이름이 같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그 소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1번을 볼까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나온 것처럼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이 바로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라는 거예요. 1은 자기 자신이 1이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쉽게 보았을 때는 약수가 2개인 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넘어가서 우리 이번엔 합성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가지고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약수가 3개 이상인 수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 3번에 나오는 것처럼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약수가 1개인 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체계는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수와 합성수와 1. 이것이 바로 자연수의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자연수는 여러 가지 체계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소수와 합성수와 1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연수의 분류 체계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우리는 방금 약수가 2개, 3개 이상 1개라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분류 체계는 네, 맞습니다. 약수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문제에 출제된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그 분류 체계를 잡아가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그려져야 이 개념이 따로따로 정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은 수학 연산 파트에서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은 1이 있었고 소수가 있었고 합성수가 있었어. 그래서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수, 1은 약수가 1개인 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었지 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번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강의 시간에는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강의를 멈췄다가 그 해당하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고 저의 풀이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먼저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전부 다 풀어주시고 2번 문제 이번에는 2번까지 전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1번, 2번 모두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다 풀어보았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다음 수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말하여라. 자, 우리 소수의 정의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다시 말해서 약수의 개수로 따졌을 때에는 약수가 2개인 수였어요.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였습니다. 약수 개수로 따졌을 때는 약수 개수가 3개 이상인 수였어요. 자, 그럼 봅시다. 5는 소수예요, 합성수예요? 네, 소수지요. 우리 한번 약수를 한번 써봅시다. 1과 5. 자, 2번 12는 합성수예요, 소수예요? 그렇죠, 합성수죠. 약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12, 2, 6, 3, 4. 그렇죠. 6개이기 때문에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자, 21, 3번을 보겠습니다. 21은 1과 21, 3, 7. 약수가 4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합성수가 되겠고, 우리 4번의 29를 보면 29는 약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맞아요. 1과 29. 약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가 되겠습니다. 37을 봅시다. 37은 1과 37 두 가지만 약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51도 한번 볼까요? 51은 소수일까요? 합성수일까요? 이것은 합성수예요. 자, 1이 있고요. 2가 될까? 아니죠. 2는 안 되죠. 3. 우리 3을 한번 봅시다. 맞아요. 17. 17이 돼요. 그래서 약수가 4개이기 때문에 51은 합성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여라. 자, 보겠습니다. 괄호 1번. 1을 제외한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자, 여러분 우선 OX 이렇게 판정할 때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을 제외한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자, 우리 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홀수가 뭐가 있을까요? 1, 3, 5, 7, 9, 11, 13 쭉쭉쭉 갈 거죠. 자, 우선 이 문제에서 1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1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모든 홀수가 과연 소수일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봅시다. 이 중에 합성수가 있을까요? 그쵸? 9가 합성수네요. 그럼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는 5개이다. 자, 봅시다. 그럼 한 자리의 자연수를 먼저 한번 나열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9에서 합성수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합성수는 약수가 몇 개 이상이에요? 네,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인 게 뭐가 있을까요? 4, 6, 또 8, 9. 그럼 몇 개예요? 4개지요. 자, 이것도 틀리게 되었습니다. 자, 3번. 약수가 4개인 자연수는 합성수이다. 자, 합성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약수가 4개이면 합성수에 해당하겠죠. 자, 4번으로 가봅시다. 가장 작은 합성수는 6이다. 자, 가장 작은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위에서 한번 나열했던 그 한 자리의 자연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갔는데 합성수, 가장 작은 합성수가 뭐가 있었어요? 그죠? 4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두 소수의 곱은 홀수이다. 자, 한번 봐야겠네요. 자, 곱을 해서 홀수가 나온다는 것은 자, 여러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짝수 곱하기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짝수 곱하기 짝수를 했거나 짝수 곱하기 홀수를 했거나 홀수 곱하기 짝수 자,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모두 결과는 짝수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이 예시를 들어서 한 번만 해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짝수 곱하기 짝수. 자, 예를 들면 2 곱하기 2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4는 짝수. 자, 짝수와 홀수. 예를 들면 2 곱하기 3. 그런 경우에는 2, 3은 6. 그래서 짝수가 나오겠죠. 홀수 곱하기 짝수도 한번 봅시다. 자, 1 곱하기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2가 나오니까 짝수겠죠. 자, 그러면 곱을 했을 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결국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인데 두 소수의 곱이 홀수가 나오느냐, 무조건 홀수가 나오느냐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두 소수의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소수, 뭐부터 시작해요? 2, 3, 5, 7, 11 쭉쭉쭉 갈 텐데, 자, 두 소수의 곱, 이 중에서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짝수가 될 거예요. 짝수가 있나요? 네, 2가 있네요. 자, 2가 들어가면 2랑 다른 거 어떤 것을 곱해도 모두 짝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두 소수의 곱은 무조건 홀수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한번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 여러분, 거듭제곱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거듭이라는 말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트리플 스쿨을 듣다 보면 거듭남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듭나다. 거듭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네,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한 번 태어나는데 그냥 한 번 태어나고 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을 때 이전의 삶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곱한 것을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듭 제곱은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곱하는 수를 아래에 쓰고 곱하는 횟수를 위에 작게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 밑에 써 있는 것은 밑이라고 부르고 위에 작게 써주는 것은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 나온 것처럼 2를 2번 곱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밑에 2를 하나 써주시고 2를 2번 곱했기 때문에 이 2번 곱했다는 뜻으로 지수 자리에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5를 3번 곱했을 때에는 밑에 자리에 5를 쓰고 지수 자리에 3, A를 4번 곱했을 때에는 밑에 자리에 A, 지수 자리에는 4를 씁니다. 자, 우리 그래서 방금 우리는 밑과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2를 2번 곱했을 때에는 2의 제곱, 2를 3번 곱했을 때는 2의 세제곱, 2를 4번 곱했을 때에는 2의 4제곱.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를 10번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5의 10제곱 이렇게 읽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듭 제곱은 거듭 제곱, 곱하는 걸 거듭해서 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 더했을 때에 헷갈려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더하는 것을 거듭할 때는 이것을 곱셈으로 바꿔줬었죠. 2의 세제곱이 아니라 2 곱하기 3이 되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사항. 1의 거듭 제곱은 항상 1에 해당합니다. 즉 1은 1의 제곱, 1의 세제곱 쭉쭉쭉 항상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1일 때 그때는 따로 지수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수만 써줘도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거듭 제곱에 대해서 한번 예제 문제를 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제 문제. 우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모든 문제를 살펴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하면서 같이 다 풀어봐야 해요. 우선 지금 저와 함께 다룰 문제는 3번의 괄호 1번, 2번, 4번, 4번에서는 4번이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먼저 풀어본 다음에 돌아오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1번. 괄호 1번 한번 봅시다. 이건 매우 간단하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3을 몇 번 곱했을까요? 네, 4번 곱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곱하는 수를 밑이라고 하죠. 밑에다 쓰고 4번 곱했다는 것은 지수가 되어서 위에 작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5를 2번, 7을 3번 곱했죠. 그러면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이렇게 곱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2분의 1을 3번 곱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써주느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2분의 1에 괄호를 씌워서 세제곱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분모로 보았을 때는 1을 3번 곱한 것. 분자로는 1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1.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2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안 돼요. 자, 이렇게는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2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자, 주의 주시고 2분의 1에 괄호를 씌우고 세제곱을 하거나 2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의 괄호 4번 문제. 자, 이건 아까 3번의 4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죠? 자, 봅시다. 4번에서 4분의 1이 2번 나오고 5분의 1을 3번 곱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4분의 1을 2번 곱하고 5분의 1을 3번 곱했다. 이렇게도 가능하고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4의 세제곱 분의 1 곱하기 5의 세제곱 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까지 거듭 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여러분 소인수 분해라는 것인데요. 이 소인수 분해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세 차례에 걸쳐서 풀었던 그 기출문제에 모든 회차에서 1번 문제가 바로 이 소인수 분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3회에 걸친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부터 2016년까지만 제가 5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보았어도 모든 한 회차도 빠짐없이 모든 시험마다 항상 1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골이고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인수 분해에는 왕별을 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소인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소인수는 무엇인가? 자, 소인수는 인수인데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인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인수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수 체계에서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딱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연수보다 좀 더 큰 범위의 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것도 합쳐서 부를 때 우리는 인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는 A의 인수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수는 약수랑 비슷한 것이다. 약수이다 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소인수는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75는 3 곱하기 5의 제곱. 아까 거듭 제곱을 배운 것으로 나타냈을 때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인수, 75의 약수가 되는 것 중에서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5의 소수인 약수는 3과 5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과 5가 75의 소인수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 12를 보았을 때 10의 약수인 1, 2, 3, 4, 6, 12 중에서 소수인 2와 3을 가지고 소인수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와서 다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인수 분해는 무엇인가? 자, 소인수 분해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소인수들만의 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를 소인수 분해했다.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 옆에 한번 예시를 봅시다. 올바른 소인수 분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2를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는 이건 소인수 분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4는 소수가 아니니까. 자, 이 밑에 자리에 가 있는 수가 모두 소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쓸 건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방법 1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은 여러분이 임의의 수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6은 그냥 짝수니까 한번 2를 넣어봐야지 해서 2를 넣고 2 곱하기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아, 18이구나. 자, 그런데 보니까 이 18은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건 소수가 아니어서 더 나눌 수가 있겠어. 그럼 2는 이제 가만히 놔두고 이 18을 쪼개보는 거예요. 18을 또 쪼갰을 때, 2 곱하기 9로 나눌 수 있겠네. 그런데 봤더니 또 9가 더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는 모든 곱하는 수가 다 소수이구나. 그럼 이걸 이제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깔끔하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짝수니까 한번 2로 시작해 볼까요? 2 곱하기 6. 그런데 6은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럼 2 곱하기 6을 2 곱하기 3으로 나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모두 소수니까 정리해 봅시다. 2의 제곱 곱하기 3. 되나요? 네. 자, 이번에 한번 방법 2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2는 가지치기 하는 모습과도 같은데요. 자,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를 보시고 이걸 아까처럼 임의의 수로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36 짝수니까 2로 시작해 봅니다. 2로 시작했을 때 18. 18도 다시 나눌 수가 있죠. 2와 9로 나눌 수 있고 9는 3과 3.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수들을 가지고 합치고 나면 이제 이걸 소인수 분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방법 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법 3은 아마 여러분이 큰 수를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방법 3은 약간 나눗셈과도 비슷한 모습이죠. 여기 가장 먼저는 나누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소인수 분해로 표현해야 하는 수를 여기 두시고 이제 나눗셈을 거꾸로 한 것과 같은 모습, 이렇게 의자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수가
될 만한 약수, 그러니까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될 만한 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우선 36은 짝수니까 2를 한번 넣죠. 그럼 2를 하면 18이 나올 거예요. 18도 짝수네.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2가 나오겠죠? 그럼 2, 9, 18. 자, 9도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요. 3과 3. 그래서 이 방법 3은 결국에 맨 왼쪽에 있는 이 니은자 모양의 것들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는 두 번 있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 두 번 가니까 3의 제곱. 해서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소인수 분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도 큼직하게 별표를 해주시고 빈출이라고 써도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1번과 3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 여러분 먼저 문제 풀고 해설을 들으러 돌아와 주세요.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여러분 문제를 항상 읽을 때는 당장 내가 해야 하는 것부터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괄호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방법 3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주어진 수는 52. 52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2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짝수니까 2를 한번 넣어볼까요? 52에 2를 넣었을 때 26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26에서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13이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52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을 니은자로 곱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13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소인수는 2와 13이 되겠죠. 자,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방법 2에 있었던 가지치기 방법이에요. 자, 24를 소인수 분해할 때 24를 12와 어떤 수로 분해하려면 네, 2가 되겠네요. 2와 12. 그럼 12를 다시 한번 분해할 경우 2와 6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6을 다시 한번 분해하면 2와 3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을 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소인수를 써라고 했을 때에는 2와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서 소인수 분해 파트 다음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인수 분해 네 번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파트예요. 자,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자연수 a라는 것이 있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때 a와 b는 서로 다른 소수이고 m과 n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때 먼저 a의 약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약수는 각각의 약수, 그러니까 그 a m제곱의 약수와 b n제곱의 약수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a m제곱의 약수,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a a제곱 해서부터 a m제곱까지 곱해주시고 또 b의 n제곱의 약수 1부터 시작해서 b의 n제곱까지 이것들을 모두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를 소인수 분해할 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1부터 시작해서 한쪽은 1, 2, 2의 제곱으로 가는 거고 이 세로행은 3에 대한 약수 1과 3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약수가 될 수 있는 것, 12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과 1의 곱인 1, 그리고 1과 2의 곱인 2, 1과 2의 제곱의 곱인 4, 다시 3과 1의 곱인 3, 3과 2를 곱했을 때 6, 3과 2의 제곱을 곱한 12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4, 3, 6, 12 이것이 모두 12의 약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넘어와서 이 제목에 해당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메인 2번 항목에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 지수에 각각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이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표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표에서 보면, 자, 우리가 항상 그 소인수분해의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 잠깐 살펴보자면 2의 0제곱부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0제곱, 2를 한 번도 곱하지 않았을 때는 1과도 같죠.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리고 여기 세로도 마찬가지로 3의 0제곱, 3의 1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는 3개가 있었죠. 지수가 2였는데 0제곱까지 포함해서 3개를 곱하고 세로로는 3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3의 1제곱까지 2개를 곱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지수에 1을 더하고 또 다른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이라는 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하겠죠. 자, 18의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 방법 세 번째를 써보겠습니다. 2, 9, 18, 3, 3은 9. 그럼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일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에다가 2를 더해서 곱해줘야 할 텐데 여기 2는 보면 2의 1제곱이 생략된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1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2 플러스 1, 즉 2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이 나오는 겁니다. 6개가 된다는 거겠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18의 약수는 1, 18, 2, 9, 18, 또 3, 6, 28 맞죠? 이렇게 총 6개가 맞네요. 이런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복습해 보자면 약수를 구할 때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각각의 그 인수를 이용해서 약수를 곱해서 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개념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바로 옆에 있는 15쪽 우리 5번 문제는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6번, 7번으로 지금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 자, 6번에서는 1번 문제를 살펴보고 7번에서는 괄호 1번과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돌아와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75에 대해서 약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75는 이미 소인수 분해가 여기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5의 제곱. 자, 그러면 가로선에서는 3의 약수가 이미 써 있고 세로로는 5의 제곱의 약수가 써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1 먼저 1 곱하기 1을 해봅시다. 1 곱하기 1은 1, 1, 3은 3, 5, 1은 5, 5, 3, 15, 5의 제곱은 25니까 여긴 그냥 25가 될 것이고 5의 제곱 25 곱하기 3을 하면 75가 되겠죠. 그래서 75의 약수는 밑에다 쓸게요. 1, 75,
3, 25, 5, 15 이렇게 총 6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1번. 제가 밑에다가 정리할게요.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2의 제곱 곱하기 7입니다. 자, 2의 제곱 곱하기 7.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했죠? 네, 맞습니다.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1번에 지수 2의 제곱 곱하기 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수는 여기 2와 7에 숨어있는 지수 1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2 플러스 1 곱하기 여기 숨어있는 1, 1 플러스 1, 즉 3 곱하기 2를 해서 6이 나오게 됩니다. 6개. 그 다음에 4번. 자, 4번에는 81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81은 우리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러면 81은 제가 한번 2번 가지치기 방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81은 홀수니까 2는 안 되겠네요. 자, 3을 한번 넣어볼까요? 3, 2, 6, 3, 7, 21. 오케이. 자, 그럼 27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3 넣어서 3, 9, 27. 3, 3, 9. 이렇게 해서 우리 81은 3, 3, 3, 3. 즉, 81은 3의 4제곱이 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때 지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하나에 있는 그 지수에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약수는 5개.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나 궁금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아까 표를 그려서 했던 것처럼 한번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있을 것이고 또 가로로는 그냥 1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몇 개가 되겠어요? 1, 3, 9, 27, 81 이렇게 해서 5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4개라고 한 것은 여기 지수가 1부터 시작해서 4까지니까 4개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 1이 더해지는 것은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하나만 더 더해 주어서 5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참고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내는데 자, 이렇게 써있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지수? 쉬워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고 3에다가 1을 더해주고 그러면 3 곱하기 4니까 12개입니다 라고 할 텐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전제가 어긋났어요. 우리는 소인수 분해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그 소인수의 지수에 각각 1을 더하는 것인데 여기 보세요. 9는 소수입니까? 아닙니까?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9의 세제곱은 소수인 인수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고쳐서 여러분 이런 걸 속지 않고 고쳐서 다시 구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3의 제곱에다 세제곱을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서 갑자기 3의 제곱 이걸 세제곱했을 때 갑자기 3의 6제곱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해 주자면 3의 제곱을 3번 곱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걸 풀어서 쓰면 3을 거듭 제곱한 것이 결국 3번 된 거예요. 그래서 3을 2, 3, 4, 5, 6 6번 곱했구나 라고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밖에 지수가 또 있을 때는 이 안의 지수와 밖의 지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돌아와서 잠깐 정리를 하고 이 지수
다시 보고 약수에 대해서 구할 때, 약수 개수를 구할 때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1 곱하기 6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7은 21.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9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21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소인수 분해의 개념과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다음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개념은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살펴볼 때에는 가장 먼저 공약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항상 모든 개념은 낱말의 뜻부터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공약수는 여러분이 이미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익숙한 개념일 텐데 공약수, 공통인 것인데 공통인 약수인 거라는 거예요. 자, 공통이라는 거는 일단 한 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두 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와 6을 가지고 볼 때 4의 약수는 1, 2, 4, 6의 약수는 1, 2, 3, 6. 그래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는 1과 2. 그래서 1과 2가 공약수입니다. 4와 6의 공약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수. 그러면 4와 6을 가지고 왔을 때 4와 6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 2가 되겠죠. 자, 이것까지가 최대 공약수인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개념, 서로소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약수는 전혀 공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두 자연수를 가지고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과 7이 있다고 해봅시다. 3과 7. 자, 3의 약수는 1과 3이에요. 7의 약수는 1과 7이에요. 자, 봤더니 공약수가 1밖에 없네. 이럴 때 3과 7을 서로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눗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수가 커졌을 때에는 여러분이 이용하기가 많이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와 60을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각 수를 먼저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와 60을 소인수 분해해놨지요.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그럼 다음 스텝. 2번.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한다. 자, 이때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서 곱해주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공통인 소인수는 먼저 2와 3이 있을 거예요. 2와 3. 공통인 소인수. 이때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곱한다고 했죠. 자, 봅시다. 3과 3은 지수가 같아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2의 세제곱, 2의 제곱. 여기는 지수가 다르죠. 그럴 때는 작은 것을 택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과 2의 제곱 중에 작은 2의 제곱을 따라가는 거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은 12.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나눗셈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은 우리 아까 소인수 분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 1이 아닌 공약수로 각수를 나누어 봅니다. 자, 24와 60은 모두 짝수니까 한번 2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2, 12, 24, 2, 30, 6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1이 아닌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서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누는 겁니다.
자, 예제로 돌아와서 12와 30을 나누게 되면 2와 6,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6과 15는 3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누게 되면 3, 2, 6, 3, 5, 15 이렇게 해서 몫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2와 5가 되겠죠. 이 5가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나누어졌으니까 이제 최대 공약수는 이 왼쪽에 있는 라인을 따라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제를 한번 보기 전에 잠깐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마찬가지예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든 나눗셈을 이용하든 원리는 같습니다. 자, 방법 1. 소인수분해를 이용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지수가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이제 공통인 소인수를 택하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24와 48, 60을 보았을 때 공통인 소인수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2와 3이 있지요. 5는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와 48과 60에서 2의 거듭제곱은 가장 작은 것이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제곱을 그대로 써주고 3의 경우에는 모두 지수가 같아서 3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의 제곱, 즉 4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1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방법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법 2를 볼 때에는 원리는 같습니다. 동시에 모든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누는 것인데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된 거죠. 그래서 24와 48과 60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짝수니까 2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마찬가지야. 짝수니까 2를 한번 더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6과 12와 15. 봤더니 3으로 할 수 있는 거야. 3, 2, 6, 3, 4, 12, 3, 5, 15. 그랬더니 여기 맨 아래 칸에 있는 수들이 2와 4와 5가 서로 1 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서로수가 되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 2와 4는 공약수가 2랑 1 그래서 1 외에도 공약수가 2라는 게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2와 4와 5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공약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와 4와 5를 모두 비교했을 때는 1 외에는 하나도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2, 4, 5는 서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마무리 2와 3을 곱해주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방금 이제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살펴볼 문제는 8번에 3번 그리고 9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 풀고 돌아오세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두 번째 방법, 나눗셈을 이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 18과 30을 나누었을 때 자, 짝수니까 2를 한번 넣을게요. 2, 9, 18, 2, 15, 30. 자, 그러면 9랑 15의 공약수 3으로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3, 3, 9, 3, 5, 15. 자, 봤더니 이제 몫의 자리에 해당하는 3과 5가 더 이상 공약수가 1 외에는 없어요. 서로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었어요? 네, 우리 왼쪽에 있는 수들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2 곱하기 3이라면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8과 30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 2번.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자, 한번 봅시다. 2번.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냈는데 최대 공약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소인수가 같을 때는 그대로 공통으로 곱해주고 만약에 지수가 다를 경우에는 작은 것을 택하여서 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공통인 소인수부터 찾아봅시다. 우리 2가 있고 3이 있는데 5랑 7은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2의 제곱, 이건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의 경우에는 3의 제곱과 3이기 때문에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야 해서 3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번에 2번의 정답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다음 개념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인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먼저 단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최소 공배수를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공배수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지요. 자, 공배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배수다 이 말입니다. 자,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아까 공약수 때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이 전제 조건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4의 배수와 6의 배수를 먼저 봅시다. 4의 배수는 4, 8, 12, 16, 20, 24 이렇게 갈 거예요. 6의 배수는 6, 12, 18, 24 이렇게 봤더니 공배수가 12가 있구나, 24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공배수가 이제 여러 개가 끊임없이 끝없이 펼쳐질 건데 그 중에서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일컬어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공배수다. 그것이 최소 공배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다시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 자,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봤던 4의 배수에 대해서 봤을 때 4와 6의 공배수 12, 14, 36, 48, 60 이렇게 쭉 나아갈 것이고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보았을 때는 최소 공배수 12에다가 24, 36, 48, 60 이렇게 쭉 나아갈 거기 때문에 두 수의 공배수는 결국 두 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 두 번째, 나눗셈을 이용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각수를 소인수 분해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12와 30을 각각 소인수 분해해놨죠. 자, 2번,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모두 곱합니다. 이때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지수가 큰 것을 택하여 곱한다. 자, 이거 최대 공약수와 되게 다른 내용이죠. 아까 최대 공약수일 때는 공통인 소인수만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 아닌 것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갖고 오는데 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큰 것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몽땅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12와 30이 있지요.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에 대해서 소인수 2에 대해서는 2의 제곱을 가지고 와야겠죠. 3과 3은 동일하니까 3 그대로 가지고 오고 5는
혼자 있더라도 공통이 아닌 소인수여도 데리고 와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서 6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나눗셈을 이용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눗셈을 이용할 때는 각 공약수로 각수를 나누어 주면 돼요. 그리고 몫이 서로 소가 될 때까지 동일하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12와 30, 짝수니까 2부터 썼을 때 6과 15가 나올 것이고 3, 2는 6, 3, 5, 15에서 이렇게 2와 5가 지금 서로 소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나누어 준 공약수와 몫을 모두 곱합니다. 자, 나누어 준 공약수 2와 3과 그리고 몫은 2와 5겠죠. 이것을 모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는 6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잠깐 우리가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는 성질을 봤었는데 여기다 플러스. 자, 여러분은 책을 넘겨서 최대 공약수 쪽으로 잠깐 가서 메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 공약수의 경우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다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부분을 여기와 대응해서 최대 공약수 쪽에 한번 메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공약수를 구하기가 쉽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공배수를 구하기가 쉬운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이 부분도 함께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었을 때 응용하기에 좋은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라 하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했을 때 A를 작은 스몰 a 곱하기 G, B를 스몰 b 곱하기 G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해요. 자, A를 스몰 a 곱하기 G, B를 스몰 b 곱하기 G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나눗셈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했을 때 그럼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다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A도 데리고 오고 B도 데리고 오고 G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A와 B를 곱하게 되었다. 그러면 A와 B는 AG 곱하기 BG예요.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순서를 바꿔서 A, B 곱하고 G를 두 번 곱했을 때 여기서 보면 A, B, G 여기서 많이 봤죠? 네,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었을 때 다음에 응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최소 공배수의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풀 문제는 2번과 12번에서는 1번입니다. 자, 문제를 풀고 돌아오세요. 자, 먼저 11번의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어라. 자, 굉장히 쉬워요. 자, 최소 공배수의 경우에는 모든 소인수를 다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지수의 경우에는 소인수가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에는 지수가 큰 것을 따른다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또 다음 문제 넘어가서 12번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들의 최소 공배수를 나눗셈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자, 봅시다. 12와 18을 한번 구해봐야 할 텐데
먼저 짝수니까 2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2, 6이 12, 2, 9, 18. 그럼 6과 9가 몫인데 서로소는 아니네요. 3이 될 수 있겠네. 자, 3 넣어봅니다. 3, 2, 6, 3, 3, 9.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와 3은 서로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소 공배수를 나눗셈을 이용하여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니은자에 있는 모든 수를 곱하기로 되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래서 정답은 4 곱하기 339니까 4, 9, 36 해서 답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수의 성질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노트를 펴서 수학 노트를 마련하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수학 노트를 펴서 백지로 한번 혼자 정리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세요. 잠깐 강의를 멈춰놓고 여러분 메모를 하신 다음에 정리가 되면 돌아옵니다. 다 됐나요? 네. 자, 여러분 저는 하나하나 다 적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큰 개념들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첫 번째로 봤던 것은 우리 지금은 수와 연산에서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소수와 합성수였어요. 소수와 합성수에서 수의 체계 1과 소수와 합성수, 자연수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거듭제곱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기 밑에 있는 수를 미치라고 하고 위에 있는 수를 지수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이 여기 살을 덧붙여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세 번째, 소인수 분해였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까지 세 가지 살펴본 것이 있었고, 자, 넘어가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까지. 제가 글씨가 많이 깨끗하지 않지만 양해해 주세요. 좀 속도감 있게 필기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망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만약에 저한테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소인수 분해를 꼽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다른 개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소인수 분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늘 1번 문제로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 소인수 분해는 더 잘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살을 붙여서 그 성질은 어떤 것이 있었고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복습해 주시고 문제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푼 다음에는 채점까지 완료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지 점검까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제가 과제방에는 이거 오늘 배웠던 파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여러분 과제방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여러분 확인하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학생 선교사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